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오늘 전세에 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 전전세, 전대차 계약 무엇이 다른가에 관해서 이야기 다룰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내 전세 보증금을 빼서 이사 갈 때 내 보증금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부동산 상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일단은 전세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등기를 한 전세,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등기를 하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크게 전세를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 사항에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뜨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보통 주인분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간혹 있고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고 전입하고 점유를 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두 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나가야 되는데 기간이 다 안 됐어요. 한 1년 남았다 이겁니다. 근데 1년 동안에 다른 분이 들어와서 전세를 살 사람이 있으면 전세를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전전세고요. 등기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시 전세를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갈 때, 그럴 때는 전대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용어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세부터 볼게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는 물건, 전세권 설정을 한 등기, 등기부에 내가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세입자가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을 바로 전전세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전전세 계약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제가 다른 사람을 구해서 전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에 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전세를 내 임의로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지위가요, 소유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도 보시면 전전세 보증금은 기존의 전세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 전세권 설정 등기에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발생된 하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전대인에게 있다 이겁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집주인하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 계약의 특약으로 전전세 임대에 관한 금지 조항이 없어야 되고요. 만약에 있다면 안 돼요. 그리고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만료되면 전전세 계약도 만료됩니다. 등기부에 보면 거기 기간이 기입되어 있어요. 전세권 설정에. 만료가 되면 같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전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 그냥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에 새로 들으시는 분도 거기에 설정 등기 하셔야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뭐 내가 주인이 통보할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혹시라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시 됩니다. 자, 그러면 전대차는 뭐예요?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전 세입자가요, 현재의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꼭 필수예요, 필수.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 해지 통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임대인과 계약을 한 사람은 전대인이겠죠. 이게 이 사람이 첫 번째 임차인이죠. 전대인이 되는 거고, 이 전대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차인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불러요.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전세도. 전세를 다시 놔주는 사람, 전세를 놨던 사람이 전세를 다시 놓는 사람이 전차인이고, 전세를 놓는 사람이 전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라고 했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공간, 그러니까 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 중에 방 하나 정도 세를 놓는 거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로 보면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서 내가 뭐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살면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방 하나 정도 이렇게 누구한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자, 임대인은요, 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잊어버리지 않고 계약 만료 전 6개월에 전차인한테 계약 해지 통보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전전세, 전대차가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전전세는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내가 살고 있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내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기간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집주인이 돈을 빼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좋은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들이고 가야 된다 이거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동의 없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전전세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주로 많이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전대차입니다. 전대차는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중간에
어디로 뭐 발령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딴 지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집이 생겨가지고 내가 가야 될 상황이 발생했는데 들어갈 때는 아무런 근저당 같은 게 없었어요. 권리 잡혀 있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선순위로 들어갔는데 후순위로 금액이 높은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보증금을 빼갖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이 전대차 계약이 유용합니다. 내가 2억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밑에 3억짜리가 저당권이 딱 있어요. 그때 내 돈 빼갈 수 있겠어요? 못 빼가잖아요. 그럴 때 전대차 계약으로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면요, 전세 계약을 하면 그 전차인은 나의 지위, 그러니까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전차인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지된다는 거죠, 제 효력이.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고요. 집주인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뭐 금액, 여기서 보시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전전세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과되면 안 되겠죠. 왜? 초과되면 후순위 근저당보다도 뒤로 가게 되잖아요. 나머지 증액된 거는. 그러니까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가게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가 전대인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간도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잖아요, 그 기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내가 남은 기간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할 수도 있겠죠. 단 집주인이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소유자가 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서 쓰면 그 계약서에 6개월 전에 집주인은 꼭 통보를 해 주셔야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법정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보통 전대차 계약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은요, 이렇게 부동산에 가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사용하는 계약서인데 한 방에 이제 있는 계약서입니다. 전대차 계약이라는 종류가 있죠. 부동산 전대차, 그리고 이제 똑같아요. 소재지라든지 뭐 이런 면적, 그리고 전대할 부분 쓰고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뭐 차임에 대해서 작성한 칸이 있고, 이제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건데 존속기간, 뭐 존속기간은 정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용도나 뭐 그런 거 구조를 전차인은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전대인한테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봤을 때는 전대인은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 당연한 거잖아요. 임대인이요, 차임 연체하면 전대인한테 통보할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 통보. 그럼 전대인은 당연히 전차인한테 계약 해지 통보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특이하게 따로 정해놨다면 뭐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직접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 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들 전대인하고 전차인이 내용으로 주로 다뤄집니다. 특이하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3번에 보면 전차인은 전대인의 퇴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법적인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은 날 전입하고 전출하고 하는 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좋고요. 전차인도 다시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인이 갖고 있던 계약서는 받아가지고 내가 뒤에 후면부에 첨부해가지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요. 4번 조항도 중요해요. 전차인은 전대차 기간 동안 전입을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대인이 갖고 있던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전입을 빼는 순간 대항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빼면 안 되고요. 이것을 뺐을 때는 전차인이 책임이다라는 것을 꼭 기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약금 조항 그리고 다른 내용들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거예요. 뭐 여기 보면 전대인, 전차인 간의 계약이죠. 거기에 임대인이 동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임대인은 본 전대차 계열의 체결에 동의한다. 날짜, 이름,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차임이 얼마인지, 임대차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고 내가 남아있는, 전대인이 남아있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이 동의만 해준다면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도 마찬가지고요. 전전세 전대차 중에서 전대차는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대차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후순위 그리고 다가구를 들어갔는데 다가구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에 갑자기 뭐 많은 전세입자들이 들어왔다든지 전세권자들이 있다든지 할 때는 내 보증금을 빼갖고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요구를 한다고 하면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사람을 드리면은 내 보증금을 받고 제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그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요. 순위를 지키기 때문에 보증금 나중에 문제가 돼서 보증금 반환받을 때 전 경매로 날린다든지 뭐 경매로 집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순위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제가 집을 구할 때 보니까 다가구였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입자분들이. 근데 그 집이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그분이 선순위였어요. 첫 번째로 거기에 전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대차 계약을 써달라고 부동산에다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부동산에 계신 분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계약서를 다 작성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다 작성해서 부동산에 계신 분한테 도장만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동의를 해줬어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라는 거, 요것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